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오늘부터는 5번 정도에 걸쳐서 38개 수리논술 대학의 출제 경향, 출제 범위, 전형 방법, 수능 최저 등등의 테마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관심 가는 각 대학 하나하나는 제가 이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대학별로 모두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오늘부터는 전체적으로 한 방에 쭉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리논술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수리논술 출제 범위에 대해서 대학이 수시 모집 요강에 표기한 내용과 실제 출제되는 단원의 차이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1의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동 기하까지 전범위인 대학이 연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가 있고요. 연세대는 전범이긴 하지만 교과서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수능형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한양대는 미적분 확통 기하까지 마구마구 내는 대학이니까 확통 기하를 안 돼 있는 학생이 한양대 지원하면 안 됩니다. 성균관대는 고1의 수학, 수학원, 2까지만 실제로 출제를 합니다. 미적분 확통 기하는 거의 내지 않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죠. 서강대는 확통과 미적분을 주로 내는 대학이고 기하를 거의 잘 안 냅니다. 중앙대는 작년까지는 확률과 통계가 시험 범위에 제외됐다가 올해 넣었고요. 그 이전에 확통이 시험 범위였을 때는 문제 1번에 확률과 통계를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하는 대학이었고, 다시 그런 대학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경희대는 미적분 확률 통계를 주로 내고 기하는 낸다면 간단한 영어 정도 출제하는 대학이죠. 시립대는 미적분 확통까지가 재작년까지 범위였다가 기하를 작년부터 출제하기로 했고, 실제로 작년에는 2차 곡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화여대는 전범위이긴 한데 주로 미적분까지만 주로 내고요. 가끔 기하에 2차 곡선 정도를 내는 정도. 건국대는 확률과 통계까지가 범위였는데 올해 기하를 추가했고요. 동국대, 홍익대는 전범인데 실제로 미적분 확통 기하를 랜덤으로 내는데 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 기하까지 시험 범위인 대학은 부산대인데요. 작년에는 미적분만 공부했거나 기하만 수능 공부를 했던 학생이 응시할 수 있게 분리돼 있다가 올해 통합해서 미적 기하를 한꺼번에 출제하는 대학이 됐죠.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까지가 시험 범위인 대학은 광운대, 동덕여대, 덕성여대인데, 광운대는 고1의 수학을 중점적으로 꽤 많이 내는 대학이에요. 고1 수학을 정리해야 되는 대학이고, 확률과 통계도 내긴 하지만 아주 약한 쉬운 정도의 수준으로 작년까지는 출제했고, 동덕여대, 덕성여대는 전범이긴 하지만 대학이 발표한 논술 가이드북에 보면 수학 1, 2 위주로 출제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까지인 대학이 꽤 많은데요.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경북대, 항공대, 공학계열, 연대미래, 고대 세종이 있고, 여기서 고대 세종은 약수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 약수령 대학보다는 반 포인트 정도 난도가 높고, 또 미적분 문제도 은근하게 두세 문제를 출제하니까 미적분 문제는 수능형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미적분이 거의 40%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학, 수학원, 수학2까지 범위인 대학이 항공대 이학 계열인데요. 항공대 이학 계열은 항공운항과가 속한 모집단이죠. 작년까지는 언어 논술을 봤는데 올해는 언어 논술을 삭제했고요. 가톨릭대, 덕성, 동덕여대는 확통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수학 1, 2 위주로 출제한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넣었고, 성균관대도 사실상 수학 1, 2 대학이라서 여기 한 번 더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수학원, 수학2를 보는 대학이 홍대, 세종, 외대, 글로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가 있고, 수학원, 수학2, 국어를 포함하는 대학이 가천대, 서경대, 수원대, 한신대, 삼육대가 있고, 우리 수능으로 기하를 준비한 학생들은 여기 보이는 이 대학교가 지원을 하고 시험을 보고 실제로 합격 가능권입니다. 미적분을 포함한 대학들은 실제로 문제에서 한 40% 정도 이상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기하를 공부한 학생이 미적분 논술 대학을 합격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지원을 하시면 아예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여대만 유일하게 과학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과학논술을 보는 대학이 연세대 자연계열, 서울여대가 있고요. 나머지 의치한약수의 일부 모집 단위가 과학논술을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수시 모집 요강에 표기되어 있는 그런 출제 범위와 달리 실제로 출제했던 단원인데, 여러분이 한 2개년 정도 거를 봐둬야 이 대학교가 이런 걸 주로 출제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오늘은 여기에 2023학년도 작년에 출제됐던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올해도 절대적으로 이거랑 똑같이 출제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늘 변동과 파격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라는 거는 난도고요. 여기는 5가 4개인데 여기는 5가 하나죠. 출제 비중은 하나 정도고요. 난도가 5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많은 게 출제를 많이 했다는 거고, 숫자는 그 문제지의 난도를 뜻하는데 절대적이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3개월 정도 작년 수리논술 대학의 모든 문제를 싹 풀어보고 상대적인 난도를 정리해 놓은 편이니까 완벽하진 않더라도 저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연대는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통, 기하를 랜덤으로 출제합니다. 출제할 수도 있고 출제 안 할 수도 있는데, 연대는 수능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수학 경시대의 문제처럼 여러분의 추론 능력을 묻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고요. 꽤 어렵습니다. 한양대는 수능 형태의 문제, 심화 문제를 출제합니다. 미적분 많이 내고 확통, 기하 여러 단원의 것들을 냈는데, 한양대는 90분의 2문제라서 어디를 낼지 모르는데 확통과 기하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꼭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하도 심화 과정까지도 그냥 마구 내는 대학이니까, 만약에 한양대가 최저가 없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또 고려하는 대학인데 확통 기하를 해본 적이 없다면 한양대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성균관대는 고1의 수학과 수학원, 수학2 위주로 출제하는데, 최근에 성균관대랑 연대 그리고 서울시립대가 출제 경향이 조금씩 비슷해지는 경향이에요. 수능 형태에서 벗어난 그런 추론 능력이나 순서상 색이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는 대학이라는 거고, 난도는 은근하게 어려운데요. 또 풀고 나서 보면 할만한 그런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서강대는 고1의 수학이나 수학원, 그리고 주로 출제하는 문제는 미적분, 확통 위주로 출제합니다. 거의 미적분 하나, 확통 하나 출제하고요. 난도는 상당히 높고 소문항도 많은 대학이죠. 중앙대는 미적분은 무조건 출제하고요. 확통을 작년까지는 범위에서 제외했고 고1의 수학의 경우의 수를 출제했는데, 올해부터는 추가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가 문제 1번이 될 걸로 강력하게 예상을 하고 있고, 기하는 벡터 정도의 용어 정도만 가볍게 출제를 하는 대학인데 작년에는 출제를 안 했네요. 경희대는 미적분, 확통, 기하까지 전부 다 출제를 하는 대학이고, 역시 기하도 간단하게 2차 곡선만 다뤘던 대학이고요. 기하의 벡터를 낸 거는 꽤 오래전이죠.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에서 주로 출제하는 대학입니다. 전통적인 논술의 느낌이 나는 대학이고, 시립대는 전범인데요. 주로 미적분, 기하, 확통까지 해서 고르게 출제하는 느낌의 대학이에요. 이화여대는 고1의 수학이나 수학2, 미적분 위주로 출제하는 대학이고, 이화여대는 기하나 확통까지는 거의 간 적이 없고, 기하를 재작년 정도에 냈는데 간단한 용어와 개념, 계산 정도를 출제했으니까 이화여대 논술 준비하려면 기하를 안 하기는 조금 찝찝할 것 같아요. 건대는 작년에 과학 논술을 폐지하면서 고르게 단일 문항으로 5문제를 출제했던 대학인데 올해 기하를 추가했습니다. 홍대나 동국대가 기하를 출제 범위로 하고 있고 실제로 출제하니까 건대도 우리가 동국대나 홍대에 비해서 밀리는 대학이 아니니까 우리도 넣자, 이런 느낌으로 추가했을 거고, 역시 기하를 출제한다면 간단한 단원별로 공식, 이론 정도를 익혀두면 되고, 여러분이 건동홍을 지원한다면 미적, 확통, 기하를, 특히 확통 기하를 공부 안 한 학생이 건동홍을 지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셔도 확통 기하를 준비해도 건대나 동국대, 홍대는 충분하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머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과기대, 광운대, 세종대까지가 주로 미적분까지 출제하는 대학이고,
과기대는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를 해요. 작년까지는 확통이 출제 범위에 있었고 또 약하게 중복조합 정도의 문제를 출제했는데 올해는 범위에서 빼고 아예 안 내겠다는 거고, 광운대는 확통을 가벼운 문제로 확통 공부한 학생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쉬운 내용으로 하나 정도 출제를 했고, 광운대는 고1이 비중이 꽤 높은 대학입니다. 주로 이 미적분까지가 범위인 대학들을 보면 미적분에서 문항수로는 거의 절반에 가깝게 출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하 공부한 학생들, 수능 기하 공부한 학생들은 여기 지원하면 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단국대는 수투랑 미적분 위주로만 몇 년 동안 출제를 했고요. 난도가요 은근하게 높은 대학입니다. 부산대는 작년에 확통을 출제하지 않고 기하를 출제했는데 여기 표기를 잘못했네요. 올해는 미적분과 기하를 둘 다 시험 범위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 미적 기하를 간단하게라도 출제하겠죠. 경북대는 부산대보다 약간 난도가 낮고 문항수가 좀 많은 대학이고, 경북대를 AAT 전형이라고도 이름 부릅니다. 항공대 2학 계열은 고1의 수학, 수학원, 수학2, 여기도 수학2까지 범위인데 표기가 좀 잘못됐네요. 항공대 공학 계열은 미적분만 오로지 출제를 했습니다. 카톨릭대는 고1 수학, 수학원, 수학2까지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약간 위에 미적분까지 포함되는 대학보다는 낮은 난도로 출제를 했고요. 성신여대는 확률과 통계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미적, 수투, 수원 고르게 출제하고요. 항공대, 공학계열, 가톨릭대, 성신여대 요 정도가 난도가 비슷한 느낌의 대학이에요. 덕성여대는 수학 1, 2 위주로 출제를 하죠. 시험 범위는 확통까지인데 미적분이나 확통은 사실상 출제를 거의 하지 않는 대학이고, 서울여대는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1을 출제하는 대학이죠. 동덕여대는 올해 신설했고요. 시험 범위는 확통까지인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수학 1, 2 위주로 덕성여대 정도 수준으로 낼 것 같고, 연대미래는 확통까지가 시험 범위였는데 제외했어요. 그리고 수학 2 미적분 위주로 약한 난도로 출제를 하고요. 고대세종은 고1의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까지인데 여기 한 칸 오른쪽으로 옮겨서 미적분까지 출제했는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미적분 내용은 수능형 문제의 도형 같은 미적분 문제를 출제하고요. 난도는 꽤 어려운 문제고, 나머지 홍대, 세종, 가천대, 수원대, 서경대, 외대, 글로벌, 한국공학대, 기술교육대, 한신대 등은 소위 약수령 대학이라고 해서 EBS 교재나 교과서를 기반으로 수능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천대, 수원대, 서경대, 한신대, 삼육대는 국어 논술까지 보는데요. 이 국어 논술이 여러분이 생각하듯 언어 논술이 아니고요. 제가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A4 한 장 정도의 그런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석하고 빈칸을 채우거나 간단하게 한두 줄 이하의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어학능력 테스트 정도로 출제를 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나머지 수학 문제도 EBS 교재나 교과서 정도에서 출제하는 수능형 문제랑 거의 완벽하게 문제의 난도와 느낌이 똑같으니까 수능 준비를 잘 하시면 지금 미리 약수령 논술 공부를 한다고 막 학원에 왔다 갔다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수시 모집 요강의 출제 범위와 실제로 대학별로 출제됐던 내용들을 점검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특히 확통이나 기하를 공부하지 않은 순수 미적분만 공부한 학생이나 기하를 수능 과목으로 준비한 학생들은 이런 출제 범위와 실제 출제된 내용을 잘 따져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